조조의 장점은 과감한 결단력과 빠른 실행력입니다. 이 실행력을 바탕으로 우유부단한 원소를 격파하고 중원을 평정합니다. 그러나 조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 망설임으로 인해서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중원을 평정한 조조. 이제 후계자를 세워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과단성과는 다르게 조조는 후계자를 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조조는 자식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실 출생의 장남 조비와 삼남 조식이 발군이었습니다. 원래 맞이었던 조왕은 장수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총명에서 조조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조충은 요절했습니다. 즉 조왕이 없는 상황에서 조비는 후계자의 자격을 갖춘 적장자입니다. 조비는 능력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총명했습니다. 그럼 조조는 왜 조비를 후계자로 내세워 조씨 권력을 강화하지 않고 그토록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조조는 유교 질서로 움직이던 한나라를 혁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조조가 꿈꿨던 사회는 그의 행적을 종합해보자면 강력한 군주권을 바탕으로 중앙집권화된 통일제국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 군주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신하들을 이끄는 국가. 이것이 바로 조조가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 한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유교 질서가 건재하던 상황. 유교는 적장자 상속이 원칙입니다. 즉 조비가 후계자가 되는 것이 정통이며 많은 신하들이 이런 원칙에서 조비를 지지했습니다. 그럼 조조는 조비를 후계자로 내세우는데 왜 그렇게 뜸을 들인 것일까요? 그것은 조조가 한나라의 존립 기반인 유교를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념을 없애려면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야 할 것입니다. 조조는 이 새로운 기준으로 문학을 선택했습니다. 이른바 번안 문학의 탄생입니다. 조조의 삼남 조식은 조조가 세웠던 새로운 기준인 문학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비 조조가 문학을 명사들을 억압하는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데 반해서 조식은 문학의 내용을 심화시켰습니다. 조비와 조식은 함께 문학의 갈래 구분과 창작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학적 재능은 아우 조식이 장남 조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조조가 출정할 때 조식은 자신의 장기인 문학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늘여놓으며 조조를 배웅했습니다. 문학으로 조식에게 대적할 수 없음을 절감한 조비는 그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을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조식의 곁에는 문학을 기준으로 한 인사를 추진하는 정의, 조조의 속을 꿰뚫어 볼 정도로 출중한 재능을 지녔던 양수 등의 문학 조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조조 자신도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났기에 자신을 쏙 빼닮은 삼남 조식에게 재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것이 조조가 마땅히 후계자로 삼아야 할 조비를 왜 그토록 애타게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조비는 사실 기존 사회의 관습대로라면 일찌감치 후계자로 낙점되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비는 능력이 있었으며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나 능히 수월하게 이런 작업을 해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조비는 아우 조식에게 황태자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조조가 죽는 그날까지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비는 결국 조조에게 위왕의 직위를 물려받았고 결국에는 위나라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조비는 조식과의 권력 쟁취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명사들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명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비는 문학이 아닌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위나라를 건국합니다.
즉 조비는 명사의 가치 기준인 유교를 바탕으로 일어섰으며 그 밑바탕에는 사마의, 진군 등의 기존 유교 가치를 고수하는 명사들이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조비는 자신을 지지해준 명사들에 대한 보답으로 구품중정제를 제정합니다. 구품중정제는 진군이 헌책한 인사 등용법인데 명사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관료 등용 제도였습니다. 과거 한나라는 향거리선이라는 인사 등용법을 운용했습니다. 향거리선은 임관 희망자가 태수의 청거를 받게 되면 낭이라는 국가 관료의 출발선에 설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얼마만큼 출세하느냐는 완벽하게 본인의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품중정제는 군마다 설치된 중정관이 임관 희망자에게 일품에서 구품까지 향품을 붙이고 그 이유를 설명한 장을 붙여서 청거합니다. 문제는 중정관이 붙인 향품 이상으로는 직위가 오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시작품은 중정관이 붙인 향품에서 사품 아래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구품을 받으면 구품으로 끝입니다. 만약 5품을 받는다면 9품에서 시작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최대 5품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9품 중정제를 이용해서 명사 집단은 자신들이 지도층을 독점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조비가 죽고 수십 년 후 위나라 3대 왕제 조방이 제위에 오릅니다. 어린 조방을 대신해 대장군 조상이 전권을 휘두릅니다. 조상은 명사들에게 유리한 구품 중정제를 뜯어고쳐서 인재 등용이 군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조상에게 중용된 하한은 노장 사상을 되살려내 현학을 창시합니다. 그리고 노자의 무의는 순임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며 순임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보조하는 관료들을 착실하게 선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한은 명사들에게 유리한 인사 제도를 중앙 집권화하려는 이론 작업에 몰두했으며 하후현은 구품 중정제도의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사마의에 의해서 좌절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의는 고평릉 사변을 일으켜 조상일파와 하한, 하후현을 모두 주살했으며 조씨 일족의 왕권 강화 시도를 분쇄합니다. 그리고 구품 중정제에서 한술 더 떠서 주대 중정제를 발의합니다. 주대 중정제는 임관 희망자의 향품을 결정하는 군 중정위에 주대 중정이라는 관직을 또 설치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인사권을 가진 이 주대 중정 직위를 명사들이 독점해서 결국 고위직을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명사 그룹은 이제 조씨가 아닌 사마씨에게 협조했으며 위나라는 자신들이 한 것처럼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겨 멸망한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과단성 있던 조조가 권력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후계자 지명을 머뭇거리고 늦췄을 때 그는 자신의 선택이 훗날 본인이 세운 제국이 무너지는 불씨가 되었음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